일본은 1964년부터 신칸센을 운영하며 철도 선진국이라고 의수된 적이 있습니다. KTX가 2004년 처음 운영됐으니 한국보다 40년 먼저 개발된 셈입니다. 이에 따른 고속철도 보유 현황도 일본이 3위, 한국은 8위입니다. 일본 노선을 보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총 길이 3,000km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간 시설 결함에 따른 사상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자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속철 수출에 성공했던 나라는 대만입니다. 대만 고철공사는 2000년 건설에 착수했고 가와사키 중공업 등 7개 일본 기업으로 구성된 신칸센 콘소시엄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개발 시기부터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2번이나 개통이 연기됐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2007년 고속철 시대를 열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기간에 투입된 자금은 약 14조 원입니다. 대만용으로 개발된 신칸센 700T는 타이베이와 가오슝 345km 구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규모는 34편성 408량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 1월 25일 놀라운 뉴스가 전해져 일본이 충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만이 일본 신칸센 후속 차량 도입 협상을 중단해버린 것입니다. 대만 고속철도 관계자는 노기를 숨기지 않고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2019년 일본은 대만이 쓰던 700개 신칸센을 퇴역시킨다며 신형 차량 구입을 압박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품 제공조차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최종 입찰가를 제시했는데 2012년 도입가보다 무려 2.5배나 높았습니다. 과거에는 1편성당 53억엔이었다면 이번에는 185억엔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일본 내부에서 팔리는 60억엔보다도 3배 이상 비쌉니다. 이를 본 대만은 항공기 가격으로 철도를 하라는 것이냐며 분노했습니다. 일본인들조차 수천 개의 댓글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댓글을 보면 일본 연합이 너무 엉망이다. 일본보다 3배 이상 비싸게 팔다니 친일국가 대만에 악랄한 장사를 하고 있다. 소모품도 30% 이상 중간 마진을 취하면서 이런 식이라면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없다. 주로 이런 반응입니다. 일본은 원조라는 이름으로 한국에도 얄팍한 술수를 쓴 적이 있습니다. 1971년 한국은 일본에게 8천만 달러를 빌려 지하철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4% 고금리에 일본 기업들이 만든 객차와 부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수주한 곳도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와 마루베이 등의 합작사였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186량의 객차를 납품하면서 도쿄 지하철 납품가보다 2배 가까운 폭리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와는 별개로 대만이 취소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서 도입했던 중고속 철도가 2017년 탈선에 이어 2018년 대규모 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대만에서는 37년 만에 최악의 열차 탈선 사고입니다. 객차 8량이 모두 탈선해 22명이 사망하고 17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시속 75km로 제한된 곡선 구간에서 140km로 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 일본 차량 제작사의 설계 실수였습니다. 필요한 배선이 빠져 있어 안전장치 정보가 지령실로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납품한 다른 전동차 19편성 모두에서 같은 오류가 나왔습니다. 해당 전동차를 만든 회사는 다름 아닌 신칸센을 제작하던 일본 차량 제조였습니다. 이에 대만은 2019년 5월 해당 사고 관련 배상을 일본에 청구했습니다. 확정되다시피 한 미국 텍사스 신칸센 수출도 이 때문에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대만도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은 2018년 대만철도청으로부터 9천억 원 규모의 전동차 520량을 수주했습니다. 공급된 전동차는 대만 전역의 교외선에 배치되며 운행 속도는 시속 130km입니다. 2019년 이를 처음 본 대만 언론들은 대만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전동차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통 약자를 배려하고 자전거 거치대 등 미래지향적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차량 상태와 고장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해 유지 보수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달 5,400억 원 규모의 대만 무인 경전철 녹선 80량도 수주했습니다.
대만은 8년간 약 35조 원을 투자해 노후철도 현대화 작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이 대만 고속철 사업까지 따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은 싱가포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8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고속철 수주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두 나라를 잇는 350km 구간으로 총 공사비는 16조 원에 이릅니다. 당시 일본이 내세운 것은 신칸센 무사고 운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만 탈선 사고 후 일본의 꿈은 산산이 뭉개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현대로템이 일본 등을 제치고 싱가포르에서 3,500억 원 규모의 전동차 186량 계약을 따낸 것입니다. 입찰 당시 높은 수준의 기술과 관리 능력을 요구했음에도 한국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운행 최고속도 70km의 3량 1편성으로 구성되는 무인 운전 차량입니다. 해당 전동차는 향후 고속철 정차역 건설이 기대되는 싱가포르 남서쪽 공업지대에 투입됩니다. 이 때문에 고속철도 사업도 현대로템이 따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무인 전동차는 인도에도 수출되며 모디 총리의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올 1월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까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 코레일로부터 4,300억 원에 수주했었고 이름은 KTX 이음입니다. 동력 집중 시 고속열차 KTX 3000에 이어 각각의 객차로 동력이 분산된 열차를 모두 확보하게 된 상태입니다. 최근 5년간 글로벌 고속열차 시장에서 동력 분산식 열차가 75%를 차지하고 있어 첫 고속열차 수출에 한 발 나아갔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5조 원 규모의 터키 고속철도 사업도 적극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로템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과연 향후 한국과 일본의 철도 산업은 어떻게 변해